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야기하는 지금, 인간의 신체가 더 뛰어나고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어떤 근력을 증강하는 관점 말고 이제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사실 신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애인 또는 노약자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오랫동안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약간의 증강이라도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쪽의 기술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체를 강화시켜주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지 못했던 지수양. 어릴 적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받은 후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속 그것만 했어 오늘? 꽃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꽃 만들 수 있어? 아니 3일 동안 계속 만들어. 3일 동안 꽃만 만들어? 어려워서. 올해 농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제과제빵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라는 지수양. 지금은 제빵학원을 다니며 그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수업이 꽤 재미있다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그냥 잘.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범한 모녀 간의 대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처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절망적이었습니다. 돌 때쯤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말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병원에 가서 알게 됐죠. 그때 알게 됐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병원도 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뭐 역시나 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절망스러웠죠. 당시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지수. 병원에서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인공와우는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소리를 전달해주는 의료기기인데요. 우리의 귀는 외이와 중이, 내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을 포함하는 내이는 증폭된 진동을 전기신호로 전환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뇌의 손상으로 소리를 잘 듣게 되지 못할 경우 가장 먼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수양처럼 뇌에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면 보청기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와우를 이식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에 마이크를 달고 수신 안테나를 머리 안에 이식하게 되는데요. 안테나에서 받은 음향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고 달팽이관 안에 심어진 전극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어음 처리기는 매일 착용해야 하는데요.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수양에게는 소중한 귀이기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하는 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엄마랑 이야기하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인공화호가 없었으면 저는 엄마랑도 소통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준 인공화호. 하지만 인공화호 기술은 대부분 외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국내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최근 국내의 한 스타트업이 인공화호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 인공화호 기술. 2015년 창업한 이후 32개 채널의 인공화호를 자동 공정으로 개발해냈는데요. 전체 한 4개 정도의 기업이 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인공와우를 개발하고는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의 전극 기술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인공와우 시스템인 경우에 최대의 전극 개수는 22개에서 2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32개의 전극을 제공을 하는 그런 인공와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인공와우는 여러 개의 전극이 일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전기 신호로 변환될 때는 높낮이에 따라 여러 음역대로 나누어 각 음역 신호를 하나의 전극이 담당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인공와우의 경우 약 20여 개의 음역대로 소리 정보를 분리한 전극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기업은 32개의 채널을 사용해 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소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붙였던 전극 배열을 레이저 패터닝을 통해 전극과 와이어를 동시에 한꺼번에 성형함으로써 32개 채널까지 자동화를 통한 전극 배열을 만드는 공정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이를 통해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생겨난 겁니다. 인공와우의 전극이 배치되는 공간은 길이 약 35mm의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때문에 인공와우의 설계는 매우 촘촘하고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해 정확한 형태와 크기로 가공하는데요. 인공와우는 머릿속에 이식하는 만큼 안전성과 신뢰도가 무척 중요합니다. 작동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교체를 하기도 쉽지 않고 뇌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는 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까다롭게 살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PBS 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PBS 용액 자체가 저희 몸속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모사하고 있는 용액이기 때문에 제품화되기 전에 이제 담궈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를 공급하는 기업은 전 세계 6개뿐입니다. 모두 외국 기업이죠. 하지만 이 기술은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기엔 꼭 필요한 이들에겐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술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곧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뽐낼 날이 멀지 않았다 믿습니다. 전극 측면에서는 세계의 탑 티어에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채널 개수가 부족해서 소리를 조금 더 포기를 해야 했던 그런 환자들한테도 지금 저희 제품이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소리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도 저희가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와우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 또한 품고 있습니다. 무선 신호를 이용해 소리 정보를 전달하는 만큼 우리 청각을 대신하는 것 이상의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공와우는 스마트폰의 블루투스와 직접 연결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 장애인들의 체내에는 첨단 IT 기기와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들이 이처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 기업은 최근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을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R 글래스는 망막색소 변성증이나 황반 변성증 환자를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증이나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시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 안 보이는 시력을 저희가 AR 글래스의 카메라로 캡처한 후에 남아있는 시야 부분에 그 안 보이는 부분을 디스플레이해서 환자들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도록 AR 글래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크게 2가지 시각장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의 경우 시각세포가 손상되면서 점차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고, 황반 변성증은 눈 조직에 황반이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인데요. 이 기업은 이 2가지 시각장애에 대한 대안으로
AR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를 개발했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이미 대중들에게 소개되어 다양한 직업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이미 협소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스마트 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죠. 기업은 재치 있는 방식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AR 스마트 글라스 기술을 개발해 선보였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에게는 가려졌던 시야를 확보해주고 황반 변성증 환자가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준 건데요. 이 AR 스마트 글라스의 진정한 강점은 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자 개발한 영상 처리 기술을 적용한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죠. 펌웨어를 통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제공을 하고 환자의 시야를 좀 더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을 통해서 그 환자의 시야를 줌인, 줌아웃 한다든지 밝기를 높임으로써 환자가 좀 더 명확한 시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에게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줌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환자들이 보는 화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시력을 완전히 잃은 환자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말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시력을 다 잃었기 때문에 마이크로 전자눈이라고 하는 이미지 센서를 삽입해서 시력을 다시 재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를 저희가 생체 적합하게 가공한 후에 망막 질환 환자들의 그 망막 부위에 삽입을 합니다. 이 기업은 시력을 보조하는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능을 거의 상실한 안구의 부분들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달성했다는데요. 안구 내부, 망막 위에 이식돼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직접 망막 위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시각 정보를 오직 카메라에서만 얻게 된다는 것은 디지털 신호가 우리의 감각을 완전히 대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인간이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거나 오직 디지털 정보로만 이루어진 세계와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다른 신체 강화 기술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감각 이상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들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미래가 초연결의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도시와 인간, 집과 살아가는 사람 등등의 경계를 잇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연결 기술을 구현할 실질적인 기술도 이미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촉각 인식 프로세스를 최대로 모방하는 인공감각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또한 성공했는데요. 햅틱이라는 장치와 연동을 시켜서 이 손가락 끝에 착용하고 이 가상이나 원격 환경에서 오브젝트를 만졌을 때 그 힘을, 피드백을 느끼게 해주는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데모는 이 가상 환경에서 물체를 파지하거나 그다음에 물체 형상을 느껴볼 수 있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인데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이 딱딱한 물체와 그다음에 이 초록색의 부드러운 물체를 동시에 느껴보면서 각각이 서로 다른 힘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 같은 경우는 원형 테두리를 햅틱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서 여기 가상의 원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희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촉각을 전달할 수 있다는 상상은 말 그대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기술이었는데요. 이 놀라운 성과가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밀하게 작동하는 센서는
인간의 가장 민감한 감각기관 중 하나인 손끝에서 실제와 같은 촉감을 구현해 주는데요. 무엇보다 신경 신호의 패턴 학습을 바탕으로 한 인간 모사형 감각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하고 꾸준히 성장한다면 멀리 있는 물체를 실제로 만져보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기기 통신을 통해 눈으로만 보고 정보를 얻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기술은 진정한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줄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홈쇼핑을 예로 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쇼 호스트 분이 뭐 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를 가지고 쇼핑을 주문하지 않습니까? 먼 미래에는 아마도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실제로 뭐 코트가 있으면 코트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느껴보고 살 수 있는 세계가 올 수도 있겠죠. 보다 미세한 압력이라든지 보다 빠른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상력을 더 넓혀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고화질의 카메라, 고성능의 음향장치와 연결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감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정보를 얻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니까요. 그런 세상이 진짜 가능할지 모른다는 상상. 생각만으로도 짜릿한데요. 사람이 어떤 이번에 코로나 환경에서도 결국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쉽게 그죠? 인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약한 모든 기능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향상시킨다면 어떤 인류의 어떤 존속을 생명을 더욱더 늘릴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역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과학기술을 통해 해답을 찾아왔고 때로는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으로 인해 삶의 방식뿐 아니라 사고도 바꿔왔습니다. 이제는 그 해답을 우리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감각을 확장시킴으로써 진짜 새로운 가능성을 과학기술로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인류의 진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증강이라는 것은 그런 경계를 허무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활보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된다면 그게 굉장히 큰 가치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증강 기술, 신체 강화 기술은 결국 우리 인간을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말이죠. 아직 영화 속 영웅이 입던 만능 수트나 특수안경 등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그 집약된 첨단 기술의 신체 강화 기술을 언급하는 건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먼 이야기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기술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지를 뻗어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이고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